코드는 돌려보면 초록불이 켜집니다.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나 리서치 기획안에는 켜질 불이 없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클로드에게 합격 신호를 쥐어주라고 배웠는데 글에는 그 신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만들면 됩니다. 오늘은 없는 합격 신호를 직접 만들어 붙이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코드는 돌려보면 즉시 합격 여부가 판정됩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통과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와 리서치에는 그런 불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앞에 두고도 이게 잘 된 것인지 판정할 신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 작업에는 합격 신호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붙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앤스로픽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자기들 리서치 인공지능을 평가하려는데 결과물이 자유로운 형식의 글이라 프로그램으로 채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채점표를 손으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겁먹을 것 없습니다. 글 작업에 붙일 수 있는 신호는 크게 세 종류뿐입니다. 첫째, 사실이 틀릴까봐 불안하다면 원문 대조입니다. 답을 쓰기 전에 원문에서 근거 문장을 그대로 뽑게 합니다. 둘째, 품질이 들쭉날쭉하다면 루브릭, 즉 채점표입니다. 무엇이 잘 된 것인지 항목으로 쪼개 미리 못 박습니다. 셋째, 이게 최선인지 모르겠다면 비교입니다. 같은 것을 여러 번 만들어 서로 대조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문제에는 대조, 품질 문제에는 채점표, 선택 문제에는 비교입니다. 셋을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하나만 고르면 됩니다.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원문 대조입니다. 리서치와 요약에서 가장 강력한 한 수입니다. 방법은 순서를 뒤집는 것뿐입니다. 보통은 읽고 답을 쓰고 운이 좋으면 출처를 붙입니다. 이 순서에서는 답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원문에 없는 문장이 슬쩍 섞여도 아무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근거를 먼저 뽑게 하십시오. 화면의 비교를 보십시오. 비포는 이 40쪽 보고서를 요약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럴듯한 문장이 섞여도 확인 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프터는 두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원문에서 관련 문장을 그대로 발췌해 나열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췌문만 근거로 요약하게 합니다. 근거를 먼저 뽑으면 지어낼 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미 다 써버린 글에도 뒤늦게 걸 수 있습니다. 각 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원문 인용을 찾아 붙이고 못 찾은 주장은 지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용을 못 찾으면 그 주장은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공식 문서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발췌문 목록은 여러분이 5초 만에 훑을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원문 40쪽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이십시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한 줄이 없으면 클로드는 빈칸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듭니다.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는 루브릭, 즉 채점표입니다. 잘 썼다는 말을 항목으로 쪼갠 것으로 학교 수행평가 채점표와 똑같습니다. 앤스로픽이 자기네 리서치 결과물을 채점할 때 쓴 5항목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사실 정확성, 인용 정확성, 완결성, 출처 품질, 그리고 도구 효율입니다. 채점표를 만들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다 쓴 다음에 만들면 이미 나온 결과에 맞춰 표를 짜게 되어 채점표가 아니라 변명이 됩니다. 둘째, 항목으로 쪼갭니다. 좋은 보고서는 채점이 불가능하지만 결론이 첫 문단에 있는지 모든 수치에 출처가 붙었는지는 채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수와 합격 여부를 함께 냅니다. 점수만 내면 몇 점이 통과인지에서 또 막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의 비교를 보십시오. 비포는 보고서를 잘 써달라, 읽기 좋게 써달라는 요청입니다. 채점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프터는 먼저 채점표부터 만들자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갖춰야 할 항목 5개를 뽑게 합니다. 합의되면 그것으로 쓰고 다 쓴 뒤 그 표로 스스로 채점해서 미달 항목을 고치게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걸려 넘어집니다. 글을 쓴 클로드에게 그 글을 채점시키면 후하게 줍니다. 방금 자기가 내린 판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안지를 쓴 사람이 채점까지 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식 가이드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채점은 그 일을 하지 않은 쪽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새 세션이나 서버 에이전트를 쓰면 됩니다. 새 창의 클로드는 결과물과 채점표만 볼 뿐 그것을 만들어낸 사고 과정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짜로 얻는 두 번째 눈입니다. 다만 채점자에게도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첫째, 모르면 언노운이라고 말할 탈출구를 줍니다. 채점자에게도 빈칸을 채우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흠을 찾으라고만 하면 없는 흠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에 실제로 어긋나는 것만 보고하라고 범위를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이 아니라 결과물만 채점하게 하십시오. 왜 그렇게 했느냐를 따지면 창의적인 우회로가 부당하게 깎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비교입니다. 가장 손쉬운 신호입니다. 같은 요청을 여러 번 돌려 결과를 서로 대조하십시오. 매번 다르게 나오는 대목이 있다면 그 대목이 바로 근거가 약한 곳입니다. 공식 문서는 이것을 환각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획안이나 제목처럼 선택이 필요한 일이라면 방향이 다른 안을 3개 만들어 채점표로 비교 채점하게 하십시오. 이제 오늘 바로 해볼 4단계입니다. 가장 자주 시키는 문서 작업 하나를 고르십시오. 첫째, 쓰기 전에 클로드에게 채점표부터 뽑게 합니다. 둘째, 여러분이 그 표를 손봅니다. 실제로 매번 아쉬웠던 지점을 항목으로 넣으십시오. 셋째, 그 표를 요청에 붙여 문서를 만들게 합니다. 넷째, 새 창을 열어 결과물과 채점표만 붙여넣고 채점시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글쓰기에 없던 테스트를 만들어 붙인 것입니다. 코드에만 있던 초록불을 이제 여러분의 글에도 켤 수 있습니다.